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당신 말이야,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결혼한 후에 변한 걸까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시각이 바뀐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 좋았던 바로 그 이유가 결혼하고 살면서 싫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괜스레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 되돌아보세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 다름이 서로를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빛나게 하는 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항조가 노래합니다. 고맙소.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 안 그랬는데 아내가 네. 좀 변했나? 라고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런 생각 들 때 많죠. 그래요? 근데 진짜 아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나의 바람이 너무 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일 수 둘 있겠다. 다일 수 있겠다. 근데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네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좀 그렇게 결혼 전에는 좀 이렇게 멀찌감치 본다고 그럴까? 네, 그래도 좀 떨어져 한 발 지내는 떨어져서 시간이 보잖아요. 많으니까. 네. 네,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거의 같이 붙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보일 것도 안 보일 것도 보이고 다 보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것과 네. 또 실제로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네.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죠. 맞아요. 처음에 이 사람의 어떤 묵직하고 진중한 면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묵직하고 진중해서 이거 밥을 해줘도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니 내가 한 게 맛이 없나? 이런 생각부터 조금씩 그 표현이 약한 데 대한 불만이 생기거든요. 네, 제 그렇죠. 경우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정해주는 그 묵직한 면이 좋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끊임없이 그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저 사람이 변했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면서 네. 가장 뭐랄까 이 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어떤 분은 3년. 그러다 보면 싸움도 많이 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도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집사람하고 이 성격 차이가 있어서 그게 좋아서는 또 오히려 네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말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누가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꾹 참고, 에이, 그냥 넘어가지. 이런 스타일이지만은,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꼭 이렇게 짚고 나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요. 물론 저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약간 좀 계산에 빠르잖아요. 섬세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나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데, 네. 사람은 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저를 챙겨준다고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좀 나의 좀 부족한 면을 이렇게 좀 해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좀 그것 때문에 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성격 차이 때문에 오히려 보완이 돼서 네. 네, 또 이해하면 그게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내고 네. 그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 정반대 성격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울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비슷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갑갑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문화 차이 때문에 부부는 많이 그럴 싸우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저는 우선 한국에서 네. 태어나서 전형적인 한국인으로 자랐고 네. 우리 집사람은 어쨌든 중국 동포 출신으로 이 동북산서 흥룡강서 네. 일산 저는 딱 2번 가봤나요? 길이적으로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같은 언어도 쓰고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나요. 뭐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너는 한국 사람이지 나는 중국 사람이지 뭐 이런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걸 문화를 놓고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 근데 이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네. 많습니다. 우리 동포분들도 보면은 중국 동포분들도 보면은 의외로 국제 결혼이 한국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족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 내에서 국제 결혼이라고 예, 예.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 전에는 조선족 동포들은 정말 너 내 사익감은 조선족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너 조선족을 집에 꼭 들어올 해야 돼. 생각도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이제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네.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인들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죠. 네. 제가 볼 때 한 5만 명 이상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동포 사회는 특별히 이 서로 문화권이 다른 분들하고 아주 결혼 관계를 이룬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오는 좀 갈등 뭐 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역시 또 문화 차이지만은 이거를 차이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나가면은 네. 두 문화권을 같이 누리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또 네.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단점을 볼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장점을 먼저 보면 네. 참 그게 가능한데 이 나이가 좀 어릴 테잖아요. 결혼할 네네. 때는. 그리고 또 철없을 테니까 우선 나한테 잘해주기로 했잖아. 뭐 서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장점을 좀 보면서 살면은 우리 그 부부가 결혼하더니 저 사람이 좀 변했나? 왜 그러지라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많이 그렇죠. 생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살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해결되는 게 거의 다 해결된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그 고비가 좀 있는데 그렇죠. 그것만 잘 극복하면은 더 그게 좀 차이가 네. 더 오히려 장점으로 될 수가 있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뭐 한 30대나 뭐 그 전에 결혼을 하면 3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걸 조금만 인정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네. 제가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들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저에게는 상당히 제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뭔가를 알게 되는 네네.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네. 특히 또 동포세계 신문 만들고 네. 계시니까 옆에 그렇게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일을 계속할 네.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네. 중도에 그러니까 좀 포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더 하고 싶어도 네.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의 이 사랑이 그 에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에너지라고 그래요. 에너지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부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네. 거를 내가 충전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자, 이제 행복 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성남 씨가 보내오신 여보 내가 있잖소 라는 글인데요. 김영필 대표가 먼저 소개합니다. 아침에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내의 맥없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여보 나 좀 몸이 불편한데 당신이 아침 시장에 나가서 뭐든 좀 사오세요. 이 말을 짚어보니까 좀 뜨거웠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내가 있지 않소. 걱정하지 마. 나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는 주방에 들어갔다. 내가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젊었을 때는 대남자주의 사상으로 가문은 무조건 아내의 몫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내가 늦게 일어나거나 밖에서 늦게 들어와도 그냥 기다려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던 어느 날 아내가 큰 병으로 들어눕게 되자 나는 부득불 주방에 들어가야 했다. 처음에는 밥도 죽밥이요 만든 채도 싱겁지 않으면 짰다. 만약 그럴 때 아내가 잔소리만 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했건만 아내는 음식 타박이 없었고 되려 위안을 해줬다. 처음에는 주방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재미가 들었다. 어느 한 번은 누구한테서 들은 냉채 무침을 만들었더니 아내는 어느 식당에서도 못 보던 무침이라면서 맛나게 먹었다. 아우, 당신 차라리 식당 차리면 어떨까? 제법 요즘은 요리사급이네요. 이렇게 주방에 자주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20년도 넘는다. 어느 때 한 여친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아우, 나는 진짜 아프고 싶어도 못 아파. 남편이 주방을 전혀 모른단다. 그러나 내 아내는 아파도 시름 놓고 앓을 것이 뻔했다. 이미 60대인 나는 앞으로도 아내를 위해 주방에 많이 들어가고 싶다. 주방 일은 간단한 것 같지만 자질구레한 걸음이 많아서 운동하는 것과 같아서 내 몸에도 좋고 또 아내도 행복해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아내한테 말해본다. 아내여,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근심마오. 내가 있지 않소. 근데 혹시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음식 좀 만드십니까? 김영필 대표는요? 제가 저는 역시 뭐 음식하고 뭐 이런 거는 네. 뭐 해보지를 않아서 네. 물론 이제는 뭐 혼자 자취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뭐 라면 정도 끓여봤을까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가 네. 잘해줄 수 있는 거는 라면 잘 끓여주는 거. 네, 이 편지를 보내오신 이성남 씨도 아내가 아픈 후에 이제 부엌에 들어가시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내가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 두말도 없이 뭐 약간 죽밥이 되든 꼬두밥이 되든 그리고 만든 반찬이 싱겁든 짜든 맛있게 먹어드렸잖아요. 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성남 선생님은 네. 한국에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뵀었어요. 그러셨군요. 신문에 이렇게 좀 기고도 해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죠. 연변에 갔었는데 네. 연길에서도 한번 뵀었고. 반가우시겠어요. 네. 아주 재미있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시고 이제는 연길에 완전히 이렇게 다시 이제 정착 거기 하시려고 완전 이제 귀국을 하신 사례가 되신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아내분하고의 어떤 에피소드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적어서 보니까 상당히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성남 선생님께서도 아니 내 편지를 김영필 대표가 소개해주다니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중국 동포들의 경우도 남자들이 살림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뿌리는 이거예요. 이 조선 사람 양반 기질이 다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어떻게. 네. 우리 이선환 선생님도 정말 집안일은 무조건 아내의 몫이로만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뭐 한국 사회에 있는 남성들도 네. 좀 많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특히 이제는 중국 동포의 이제 남성분들은 아마 중국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네. 더 빨리 이렇게 좀 아내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쉽게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치마 딱 두르고 네. 가정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분들이 요리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유명한 셰프들은 전부 남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거의 다. 네.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젊은 부부들은 당연히 집안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알고 음식도 잘 만들고 애도 잘 봐주고 아 참 요즘 젊은 아내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과거에는 이제 명절 때만 되면은 네.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머니서부터 이 며느리까지 그냥 주방에 가지고 음식 만드느냐고. 네. 그럼 남자들은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문화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맞벌이가 하게 네.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못하더라도 설거지라도 가서 그럼요. 남자들이 도와주는 네.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한국 남성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도 설거지는 요즘 좀 합니다. 놀라운 아주 가정 혁신이죠. 네. 그래서 좀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더니 네. 칼질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하셔야겠다. 라고 해서 요즘은 약간의 칼질은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 사회는 대표적인 게 3월 8일이면 3.8절 국제 여성절이잖아요. 여성절이죠. 그때는 저는 남성이 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침밥서부터 저녁에 그리고 장미꽃까지 준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요리도 직접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훈련이 돼 있다 그럴까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지 네. 훨씬 여성들한테는 자랑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호섭의 노래 중에 사랑하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이호섭 씨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아내들에게 바치고 싶은 노래다라고 하셨는데 이성남 씨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호섭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행복우체통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유가영 씨가 보내오신 시입니다. 사는 동안 웃으면서 살련다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길 그냥 평탄한 줄 알았다. 그래서 겁없이 걸었는데 마음의 준비도 없었는데 어느 날 예고 없이 나타난 가시밭길, 울퉁불퉁 돌밭길. 워낙 허둥대는 나에겐 그 길이 너무 길고 아팠다.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몸과 마음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며 한 발 두 발 걸어온 길. 길 옆에 풍경도 보지 못하고 많이도 걸었더라. 이제는 천천히 걸으련다. 길 옆에 풀잎과 속삭여도 보고 아침 햇살 안아주고 저녁 노을에 입 맞추련다. 어둠이 총총 다가와도 더는 무서움에 두려움에 혼자 떨지 않으리. 떠오른 별을 보며 활짝 웃으련다. 이제
나뭇가지 위에 솟아오를 은접시를 기대하며 웃으련다. 사는 동안 멋지게 신나게 라는 글입니다. 사실 네. 이 시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네. 너무 바쁘게 막 앞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꽃이 피는지 낙엽이 다 지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12월 되고 나니까. 유가영 씨 시를 이렇게 보면서요. 네. 정말 저하고도 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3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평탄한 줄 알고 그쵸. 그냥 겁 없이 네. 걸었던 그게 이제 네. 저희도 30대의 모습. 그리고 40대 정말 뭐 예고 없이 나타난 가시밭길, 돌밭길 네.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40대 그렇죠. 험난하게 네. 그걸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 유가영 씨는 50대이신데 저도 이 50대를 맞이해보다 보니까 네. 야, 이제는 너무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내 자신도 좀 돌아보고 맞아요. 좀 천천히 좀 살아가 보자.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시를 보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 잘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또 특히 또 12월 이렇게 접어들고 오늘이 벌써 12월 9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은 정말 코로나와 함께 그냥 뭐 코로나 이러다가 벌써 12월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썰렁한 기분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참여 2020년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려서 네. 이렇게 어렵게 할 줄은 몰랐었죠.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동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네. 그래 저한테도 가끔씩 이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지금 중국에 갔다 와야만이 네.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에 갈래 못 갔지만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체류 현장을 해주면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도 못 하죠. 또 병에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도 안 돼서 그게 정지가 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는데 뭐 4일 동안 병원에 있는데 한 8천만 원 가까이 병원비가 나오는 뭐 그런 네네.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 갔다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네. 중국 동포부만 한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올해부터 또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정책을 내놨어요. 그럼 뭐 소득 신고를 잘 안 하면은 이제는 그 3년마다 이렇게 연장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이 동포 정책에 있어서 네. 좀 뭔가 이 코로나도 까다로워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도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포분들 상당히 웃음기를 잃고 좀 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이 2020년 12월 달을 맞이해서 네. 그래도 뭔가 좀 올 한 해는 웃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진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동포분들께는 이 12월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동포 정책을 동포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12월 달이면은 워낙 연말 연시다. 그리고 네. 추운 겨울이다. 그래서 불우이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려움에 그렇죠. 놓여 있는 네. 모습.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라는 게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 중국 동포들이나 정말 그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웃을 수 있게끔 마음 편하게 네.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말에 좀 선물로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노래라도 선물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석준이 불러주는 웃어요 들으면서 동포제기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